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미국 시장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인데 S&P 500이랄지 나스닥은 위로 한번 뚫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내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죠. 바로 연준 금리 결정입니다.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할 것인데 금리는 지금 인하될 가능성이 더욱 큰 상태, 동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먼저 선반영돼서 시장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완벽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내일은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시장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 꼬꾸라졌었고, 금리 인하를 하고 살짝 오르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기대감은 바로 기정사실화로 확정이 돼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또 한 번 금리를 인하할까 하는 부분이 바로 나와야만 다시 기대감이 살려져서 여기다 금리 인하를 또 한대, 어머나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가 더 있겠구나, 뭔가가 의지가 더 강하네, 비둘기파적 의견이 더 강하니까 뭐 양적 완화가 됐든 뭘가 됐든 어떻게든 더 뭘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입니다. 근데 요때는 두 번 다 그런 식이 아니었죠. 일단은 앞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보험성으로 미리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식이었어요. 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쪽은 아니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경제 지표랄지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내일 새벽 3시 정도 금리 결정하고 이제 코멘트 달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요 부분에서 힌트를 얻겠죠.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금리 인하 내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뭐 양적 완화, 뭐 자산 매입 등등등등의 조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시장은 금리를 인하했든 안 했든 간에, 동결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나 이번에 동결했는데 다음번에 인하하겠네, 그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해버렸으니까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안 한대,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번에도 보험성으로 마지막 해본 거다,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두 번 다 그런 경험을 했었죠. 신뢰하기는 어려운 뉴스이지만 다음 달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미국 정부의 관리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 지금 농산물 수입이나 여러 가지 징후적인 부분이 별로 좋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고는 있구나 하는 정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기정사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정으로 바뀌면서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를 한 가지 염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쌍봉이 되죠. 쌍봉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여기서 흔들렸습니다. 흔들기를 하고 횡보하고 오늘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흔들렸으나 코스피는 안 흔들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올랐다가 빠지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흔들기가 여기서 충분히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이렇게 흔들기 나왔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더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 지난번 9월달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도 있습니다. 무너지면 어쨌든 중소형주부터 빠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제 삼국지 책을 봐도 후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르르 후퇴하면은 추격이 들어와서 전멸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진이 후퇴할 때는 후반부부터 후퇴를 몰래 하고 요 용맹한 장수가 싸우는 척을 하면서 뒤부터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제 힘이 없는 것들부터 도망을 가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중소형주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약주에 급등했다가 급락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앞서서 있었고, 지금 그 상태에서 오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HLB 이런 종목들 위주 종목으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5G 종목들도 한번 크게 꺾였고 KMW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파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서 게임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한한령 풀릴 수도 있겠구나 해서 화장품, 아모레퍼스픽이 무려 14%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승들이 일어났었어요.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던 업종들이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돌려가면서 순환 매저 상승이 일어나고 금방 다시 꼬꾸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늘 정치 테마주가 상승을 할 때는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테마성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강한 날이었던 만큼 일단은 약간은 의심을 할 필요는 있다. 이제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는 시장이 좀 변화를 가질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띄엄띄엄 말씀을 드려도 늘 저 사람은 맨날 시장에 빠진다고만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생길 때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요 바닥권이라면은 상승에 대한 얘기를 뭐 이제는 올라간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 위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올라간다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흐름들에서 쌍봉도 만들어지고 있고, 경제 지표는 다 개판인데다가 기업 실적들도 좋지 않은 상황들, 특히 국내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본다라면은 하락에 대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자 하는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또 콜 옵션, 풋 옵션 내지는 ELW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11월 14일로 만기가 와요. 과연 중요한 것은 11월 14일까지 하락하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어쩔 것이냐, 뭐 변화가 14일로 끝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이후로도 같은 방향으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어질 때 그 방향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FOMC가 지나면서부터가 본격적인 가속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중간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간에 이제 멈추는 구간들은 있겠지만 새로이 종목들을 공략하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당월물에 집중만 할 것이 아니라 차월물에도 집중을 해서 수익이 커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뻥튀기가 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창 수익이 터지고 있는 동안에 중간에 다시 새로운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소량이라도 들고 있게 되면 나중에 그 종목을 더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일단은 종목적인 부분들에서 차월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혹시라도 하방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된다면 가볍게 2000포인트는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11월 부분에서는 더더욱 추가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으니 또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늘 말씀드린 거 있죠. 시장이 무조건 떨어져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 신호가 좀 나올 때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안 움직이던 종목들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현금 비중 좀 높여놨다가 또 떨어지면 또 싸게 사면 되는 거고, 바닥 신호 잡히면 또 말씀드릴 것이니 그때 한번 아무 종목이나 사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FOMC에 대한 관점 부분들은 반응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일 금리가 인하됐냐 동결됐느냐 이것 자체보다는 앞으로 금리를 인하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양적 완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냐, 비둘기파적인 관점으로 더욱더 갈 것이냐, 아니면 매파적 관점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비둘기파적인 관점이 유지된다면 상승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에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하락으로 크게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 정도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대응하시고 이번에도 큰 수익 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